네, 방금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재철 사장 해임으로 MBC의 이제 새로운 사장 선임에 온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석기, 김전 의원에 대한 또 자격 심사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4월 재보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여의도 입성 여부가 관심 모으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권 주변 이슈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저 리포트를 내면서 MBC 사장 후보 거론을 했는데 변 대표는 빠져긴 했는데 아니 좀 아까 그 7명 분들이요. 예. 제가 볼 땐 뭐 한 절반 이상은 전혀 아닌데 네. 뭐 거의 오보 수준의 보도가 나온 것 같고요. 그냥 본인들이 흘리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걸 떠나서 오늘 지금 방문진에서 사장 선임 관련 논의를 하는데 네. 예. 제가 방문진을 좀 비판하고 싶은 게 이미 2010년도 사장 선임 때부터 저희가 공개 공청회를 통해 하자고 자료도 주고 제안을 했고 2011년도에도 당연히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또 자료를 줬는데 예. 그때마다 번번이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를 했습니다. 방문진에서. 예. 그럼 이번에는 한 2년간 뭐 했냐는 겁니다. 사장 선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번에 김재철 사장이 해임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있었단 말이죠. 네. 예. 그럼 방문진에서 한 달에 이사들 4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네. 이동욱 소장이 문제됐던 특수활동이랑 비슷한 거예요. 현찰 받고 있는데 그런 돈 받으면서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사장 선임 절차 개혁에 대한 연구를 했어야죠. 전혀 안 하고 또 똑같이 낡은 구태로 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참 제가 한심한 거예요. 저 사람들 보면은. 이 생중계 공청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가능한 건가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 당장으로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임명권자들은 이제 자기랑 가까운 사람 대충 밀실에서 찍고 싶으니까 안 하는 거고 예. 이제 MBC를 장악하고 있는 노조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MBC의 현실이 국민들에게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와 노조가 야합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아. 그리고 그 핵심이 방문진이 있고 그럼 방문지사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혹시 그 외국에도 이렇게 공청회 통해 가지고 공영방송이 사장 뽑는 데 있어요? 뭐 BBC나 이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미국은 네.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거긴 다 민방이고 예. BBC 하나 있죠. 민방이고 예, 예. 이제 영국이 이제 BBC하고 이제 독일 이런데 네. 기본적으로 완전히 생중계하진 않지만은 사장 선임위원회를 거의 한 7, 80명 이상 구성해가지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뽑습니다. 거의 청문회 수준으로 하는군요. 그렇죠. 예, 예,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생중계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각 전국에서 이 사장 선임위원회들을 한 80명 뽑아서 예. 아주 투명한 절차로 뽑고 있죠. 유래가 그러니까 있군요. 생중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공청회 수준의 상당히 강도 높은 검증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말씀하신 게 국민들이 예. 이제 그쪽에 독일이나 영국 국민들은 자기들 공영방송의 사장이 도대체 어떤 생각 갖고 오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한국의 KBS나 MBC 사장이 예. 무슨 생각 가지고 취임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죠, 그냥. 그냥 너희는 그냥 봐라. 세금만 내고. 어. 이렇게 낡은 구태로 왔는데 우리가 정치권과 비교해 보자고요. 인사청문회 도입된 게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예. 그래도 지금 투명화된 거죠. 인사청문회 때문에. 네. 그러면 일개 부처의 장관과 공영방송사장은 대중을 직접 상대하는 자리입니다. 더 공개해야 되는 거죠. 왜 도대체 공영방송사장만 이렇게 밀실에서 찍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론장에서 밀리는 인물 MBC 사장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같은 이유 때문이시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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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도 응모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TV 예. 생중계 청문회를 비롯한 공개적인 절차가 도입되지 않으면 응모할 필요가 없죠. 응모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방문진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MBC 개혁이 아니라 아예 방문진부터 왜냐하면 원초적으로. MBC는 노조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개혁이 굉장히 힘든데 MBC를 개혁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방문진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급여나 챙겨가지고 네.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음.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2명의 이사는 이미 연임을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지난 기수 때 얘기했던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뒤로도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도 안 하고 있고. 예. 네. 그러면 방문진이 정 모양이니까 MBC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 MBC 노조를 두고 여론 투쟁 포기하고 여론 조작하고 있는 노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게 문제가 이게 많다라고 무슨 보시는 얘기냐면요. 거잖아요. 예.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MBC 사장이 자기랑 좀 가깝고 그래서 좀 정권 비판 보도 오면은 뭐 전화 한 통을 예. 맞고 싶은 생각들을 하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노무현 정권부터 뭐 다 그렇게 했죠.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MBC 같은 경우는 MBC 노조에 둘러싸이는 외곽 매체들 미디어 오늘부터 뭐 PD저널부터 한 수십 개 매체가 있고 그 보도를 전부 다 포털 사이트에서 띄워주기 때문에 보도를 막느라고 전화 한 통 들어갔을 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같은 경우도 정권이 MBC를 장악하려기보다는 너무 심하게 얻어터지니까 좀 친한 사람 보내서 좀 어떻게 비판보다 좀 막아볼 수 있을까 하는 정도에 왔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죠. 네. 방송 장악할 엄두도 못 내고 예. 보도를 좀 막을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전공법으로 MBC 개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공청회 생중계한 게 우리나라 EBS가 좀 비슷한 거 있었다면서요? 인트라넷 중계를 했었죠. 아. 2011년도 텐데 인트라넷이면 직원들은 다 볼 수 2011 있다는 말씀이시죠? 내부에서 보고 아마 네. EBS 출입 기자들 좀 봤는데 그때 하여튼 공모를 해가지고 정부 쪽에서 이렇게 내려앉히려는 사람을 못 앉혔습니다. 그래서 제공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인트라넷 중계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질 검증해가지고 이렇게 밀실에서 낙하산 들어가는 데는 부담을 갖는다는 거죠. 직원들이라도 혹은 출입 기자들이라도 보고 그걸 예. 보도를 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자질이 있다 없다를 예, 충분히 검증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미 EBS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KBS 이사회든 EBS 이사회든 박문진이든 그 부분을 연구해서 지금 사장선임 개혁안을 만들어 놨어야 돼요, 이미 이 상태에서.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매주 나오실 때마다 여쭤보는데 이게 송사에 하도 너무 많이 걸려서 이번에 또 낸실행하고 또 왜 또 이래요? 설정이에요. 낸실행하고 또. 예. 아니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낸시랭 씨가 그냥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이거 뭐 MBC 문제면 저 같은 경우는 5년간 MBC 개혁을 위해서 싸워온 사람인데 예. 그냥 본인이 갑자기 그냥 툭 하나 들어왔는데 뭐 예상은 충분히 했었죠. 예상은 충분히 했었기 예상하고 때문에 계셨나요? 예, 언제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음.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가 뭐 입으로 좀 받아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1월 달에 예. 제가 미디어치 칼럼에다가 친노 종북 세력의 낸실행을 띄울 거라는 발행인 칼럼을 그런 말씀하셨죠. 네, 썼죠. 사실 그 전후로 계속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거든요. 한겨레 신문에서 일면에 보도를 해주고 옥면에 그리고 유시민 씨, 막 진중권 씨 등이 낸실행 씨를 찬양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른바 대선 전에 있었던 사람들 조국 교수, 뭐 공지영 씨, 낙검수 지금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노 종북 세력들이 뭔가 하나의 스피커가 필요한데 이 주위에서 찾아서 이제 보이는 게 낸실행 씨거든요. 예, 예. 예. 진짜 띄울 거라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띄울 줄은 몰랐는데 예. 좀 심하게 좀 띄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한번 부딪혀줘서 예. 어디까지 띄울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번에도 진중권 씨 또 뛰어들었잖아요. 네, 진중권 씨도 끼어들었죠. 네. 예. 뭐 저도 사실 제가 진중권 씨 좀 유도한 경향이 있는데 예. 낸시행 씨 같은 경우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이건 예술가가 아닌 연예인이고 네. 사회적 발언할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인데 아무리 정략적 목적이라 그래도 이렇게 정체불명의 사람을 사회적 발언을 가지고 띄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친노 종북 언론사들부터 막 띄우는데 정말 어디까지 띄울지 한번 제가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낸실행 부딪혀서. 씨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노 종북 언론사들과 언론사들과 그 세력들이 있다라는 세력이 지금 얘기신 띄우는데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예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 기독교 예. 방송 CBS하고 저 박원순 서울시장의 교통방송이 조만간 낸실행 씨 분명히 시사 프로그램을 맡길 거다. 아. 이제 그렇게 하고 뭐 KBS 지금 사실상 이 좌파 선동의 핵심인 저 개그 콘서트에서 아마 낸실행 출연시키고 네. 저는 뭐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거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거는 글쎄요 뭐 제 계획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도 어쨌든 언론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지금 언론계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어디까지 하는지가 좀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대처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나름대로의 반전 카드가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한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좌파 세력에서 공지영 씨나 김미아 씨 띄우는 거랑 완전 달라요, 이거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공지영 씨는 어쨌든 그 대중소설 작가로서의 1급 작가라는 콘텐츠가 있죠. 그거는 부정 못합니다. 제가 운정씨 비판해도. 김미아 씨가 1급 계기 우먼이라는 거는 부정 못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지금 낸시랭 씨는 사실은 아무런 경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예술가로서 경력이 뭐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급하니까 막 띄우겠다. 이건 자기들 독자와 국민들을 속이는 일인데 이거 정말 어디까지 하는지 제가 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제가 볼 땐 단지 지금 저하고 지금 대립돼 있다는 걸 하나로 막 띄웁니다. 이거 예.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한 대한민국 언론이 저도 한번 끝까지 가보려고요. 변 대표 입장에서는 낸실행 씨가 자꾸 끼어드는 게 기분 별로 안 좋으신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기분의 문제는 아닌가요? 기분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낸시랭 씨가 대충 좀 좌파하고 이렇게 이른바 좀 야불 해서 대충 자기 거 챙기고 빠지는 정도로 봤는데 예. 너무 과욕을 부리고 있어요, 낸시랭 씨는. 마치 이 좌파의 여신이 되려고 그러는 건데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을 하는 거고 그럼 좌파 매체들도 그거를 간파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더 띄워요. 더 띄우다 보니까 또 연예 매체까지 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연예 매체는 도리가 없어요. 클릭수라 그러면은. 저는 연예 매체는 상관이 없는데 예. 저 좌파 매체의 도덕성과 한번 좀 정직한 보도에 대해서 마지막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이 정치권 얘기로 가봐야 되겠어요.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현 의원 자격심사 넘어갔는데 법조계에서도 이거 자격심사 대상이 아니야 뭐 이렇게 논란이 좀 있나 봐요. 아니, 자격심사야 뭐 대상이든 아니든 하면 되겠죠. 하는데 자격 박탈을 할 수 있냐 없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예.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을 거다 이거는. 민주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못 나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조사했는데 김지현, 이석기 본인들의 이 잘못을 못 잡아냈는데 예. 지금 통합진보당 전체에 한 구속 한 20명 됐고 뭐 기소가 한 뭐 400명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사실 상당수가 이른바 진보정의당으로 탈당한 사람들의 범죄가 많이 걸려 들어갔거든요. 아. 그럼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잘못이 드러난 건 없는데 예. 이것을 전체로 해서 자격박탈할 수 있을 건가? 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고 예. 오히려 이번에 지금 김태흠 의원인가? 예. 저는 그분이 더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친북 정당이라고 해산. 정분당 해산해서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에게 국회가 청원을 해서 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다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으로 해서 해산 청구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했다가 지금 윤리위에 제소당했는데요. 통합진보당이 제소해버렸어요. 제소야 뭐 누군 못합니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글쎄 아무리 봐도 이건 자격심사는 큰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정부 논란을 일으켜야죠. 아예 그냥 정당을 해산시키는 그렇죠. 예, 절차를. 그렇게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요. 민주통합당 의원들한테 아예 저주를 거의 퍼부었어요. 정치 인생 마감할 것이다. 자기들 안 도와주면. 자, 이게 뭐 저주의 구판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봐야 돼요? 거의 김정은 벌초바라는 생각 나던데. 아니 근데 저는 뭐 지금 이정희 대표하고 지금 재판을 한창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저도 재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판결문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이는데 네. 독종이에요. 예, 정말 독종입니다. 네. 저두께 독종인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상대인데 아, 민주통합당 의원들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요? 예, 아니 왜냐하면 민주통합당은 이미 지난 총선 때 통합진보당과 야합을 예. 해가지고 같이 함께 한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정희 대표의 얘기에 공감하는 겁니다. 이거 완벽한 배신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은 민주통합당이 내부적으로 진짜 진지하게 논의해서 예. 우리가 총선 때 저런 통합진보당과 어떻게 야합을 했고 이거를 반성을 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은근슬쩍 묻어갔죠 지금 이거. 그렇죠. 예. 정말 비열한 정치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정희 대표 얘기를 지지합니다. 네. 가급적 이정희 예. 대표가 이 사람들 다 뭐 보복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정치면 예. 끝내겠다 했는데 정치생명 마감할 것이다, 정치생명 이렇게 마감을 얘기했어요. 시켜줘. 물론 이제 민주통합당도 워낙 개파가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온건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온건파들은 지금 이거 하기 전에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통합당 내부에서 좀 갈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쯤에서 이제 이걸 종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통진당과의 거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것부터 얘기신 하고 자격심사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것부터 하고 그걸 안 하고 들어오니까 오히려 지금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우리 동지들을 왜 괴롭히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라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은근슬쩍 지금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 때부터 모든 사안에 은근슬쩍이에요. 안철수 문제고 뭐고 공당이라는 사람들이 정확한 입장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 이정희 대표가 훨씬 나아요. 예. 그런 훨씬 면에서는요. 낫습니다. 예, 예. 자, 이 노원병 재보선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고는 다르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만은 상당히 고전하는 걸로 나타났네요. 트위터 키워드 검색에서 저도 네. 이거 뭐 트위터 여론조사 이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안철수 키워드가 대선 때 비해서 10분의 1로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10분의 집계하는 1이요? 회사가 있죠 또. 예. 그리고 뭐 저도 트위터를 해보면은 예. 의외로 안철수 쪽에 굉장히 이제 심하게 안철수 후보를 공격을 하는데 예. 의외로 리트윗 숫자가 별로 없는데 어. 상당히 좀 무관심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대선 때 나와서 한 얘기하고 네. 지금 총선 때 나와서 한 얘기랑 단 하나도 발전된 게 없고 오히려 지난 대선 때 추상적으로 얘기했던 거리
총선에 들어왔으면 더 구체화가 돼야 되는데 네. 똑같이 추상적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정치. 정확하게 지금 과거 대통령 선거 때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지금은 주민이라는 표현 맞습니다. 주민 수구 다닙니까? 똑같이 워딩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예. 노원병이 아마 호남 출신이 많으니까 예. 홈페이지에서 부산 출신을 삭제했다는 거. 아. 요 정도 지금 바꾸고 다니는데 아, 우리가 한 10몇 년 전에 이른바 원조 제3후보이자 원조 독립후보인 박찬종 씨가 서울시장 나왔을 때 96년도에 예, 예. 그때는 여당의 김영삼 대통령이었고요. 야당의 김대중 이제 총재와 김종필 씨까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세 명과 한꺼번에 싸웠습니다. 3기인가 이른바. 혼자서 그냥 칼 하나 들고 서울시장 선거에 3기만 혼자 싸워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박찬종 씨하고 지금 안철수 씨의 행태를 비교해 보면은 이건 너무한 거예요. 이거. 이미 지난 대선 때 자기 스스로 후보 물러나주고 혐오하게 이 또 박원순 측근들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민주당 공천 막아내고 예. 이제 그래고도 또 이제 여론조사 못 이기니까 이제 또 박원순 씨가 또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장이 또 뭐 후보단이나 얘기 꺼내고 예. 진보정의당에 또 김지선 씨가 또 대화하자 그러고 예. 이게 무슨 새정치고 이게 무슨 뭐 독립후보고 이게 무슨 제3후보입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허준영 후보보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 하게 될까요? 키를 잡고 있잖아요. 일단은. 진보정의당이 예. 지금 후보 단일화에 열어놓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전제 했고요. 조건으로 예. 삼성에 대한 확실한 입장, 엑스파일 관련해서 네. 이제 등등 아마 경제 정책든 자기 정책들에 대한 사인을 요구할 텐데 예. 왜냐하면 진보정의당은 또 밑에 당원들이 있어가지고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에 삼성의 투자를 받고 이명박 정부가 키워준 자본가인데 노동자 정당을 만들겠다는 진보정의당 당원들이 수긍할 수가 없어서 아, 노선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예. 저는 안철수 씨가 과연 노선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 또 은근슬쩍 갈 텐데 네네. 예. 물론 진보정의당도 상당히 기회주적 행태를 많이 보였어요. 종북하고 잡았다 뗐다 잡았다 네네. 뗐다 하면서 그래서 예. 둘이 야합을 할 텐데 과연 그 야합한 방식 가지고 선거 이길 수 있을지 오히려 크게 당하는 수도 있죠. 괜히 이제 야권 뒷거래 단일화에도 질 수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깔끔하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충 은근슬쩍 그냥 후보 안 내고 버틸 수가 있는데 네. 진보정의당은 노선이 좌란 말이죠. 예. 근데 안철수 후보는 자꾸 중도의 포장을 입고 다니는데 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깔끔할 수는 없거든요. 제 생각엔 대충 밀실에서 이렇게 이 이른바 정책 노선 좀 사인 좀 해주고 예. 진보정의당 같은 경우는 향후에 박원순, 백낙청, 안철수 신당에 참여권 주고 이렇게 거래가 될 가능성은 높은데 네. 요즘 세상에서 이런 거래들이 안 드러날 리가 없거든요. 드러나겠죠. 괜히 아. 몇 개 드러났다가 예. 또 새정치 들고 나왔는데 이거야말로 예전에 뭐 DJ 피연합이나 뭐 그전에 3당 합당이나 뭐 그보다 더한 수준의 야합이거든요. 안철수의 딜레마 아니에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새정치 프로그램도 없고 본인이 노선도 없고 본인이 새도 없는데 이미지 인기로 가지고 한번 해보려다 보니까 예. 곳곳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결국 파출소 피하면 경찰서 걸린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인데 자꾸 임시방편으로 이제 일을 푼단 말이죠. 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의 정체성과 노선이 해결이 안 되는데 아무리 딴 쪽과 어떻게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 문재인 의원이 안철수 후보 도울까요? 돕는다면 뭐 도움이 될까요? 전 돕는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친노 세력이 예. 지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아, 왜냐하면 안철수라는 사람 가지고 어떻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번 완전히 주도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예. 이게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친노 세력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기회는 왔다 하고 바로 뛰어들겠죠. 네, 바로 뛰어들 겁니다. 그럼 더 복잡해지죠, 지금. 그러네요. 친노까지 껴들어오니까. 자칫하면은 야당에 심각한 붕괴 현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보선을 계기로요. 예, 예. 와 문재인의 복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은근슬쩍이 올라오는 거는. 은근슬쩍 아니죠.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겠어요. 안철수 가지고 정계 개편하려고 했는데 예. 친노들 약간 뒤로 좀 미루고 근데 안 되니까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들어와야죠, 지금은. 100% 돕는다고 보시는 거고요. 100% 없죠. 예. 자다가 일어나도 나온다니까요. 본인은 떠밀려서 부산 영도에나 갈까 뭐 이런 얘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이제 허준영 캠프하고 예. 친노들일 겁니다. 허준영 캠프는 왜 좋아해요? 사실 허준영 캠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처음엔 자신감이 없었는데 예. 생각보다 안철수 씨가 안 뜨니까 예. 더군다나 본인은 이미 선거 한번 뛰어봤어요. 그럼 그렇죠. 조직표 있죠. 그리고 새누당의 기본 조직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수 쪽에 현재 지금 SNS가 강세니까
안철수 씨 지금 SNS도 안 되죠. 예. 한번 해볼 만하다는 지금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지금 야권들이 이렇게 막 몰려드는데 이게 아주 균형적이고 질서 있게 몰려드는 게 아니라 각자 숟가락 들고 좀 달려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허준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감이 좀 늘 수밖에 없죠. 야권은 분열하고 있고 이쪽은 뭉치고. 차라리 완전히 불어나면 괜찮은데 예. 어설프게 숟가락 가지고 들고 와서 이게 뭉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제 우리가 밥 먹다가 이제 하나 예. 남으면 막 숟가락 가지고 막 엉키잖아요. 그렇게 되죠. 저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아, 마지막 숟가락 예. 하나 갖다 놓고, 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